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사실 요새 독감 예방주사 많이 맞잖아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방주사라는 게 그렇대요. 약물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병균, 약한 병균을 우리 몸 안에 투입해서 그 병에 대한 면역을 키운 다음에 그다음에 진짜 이제 병균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는 거라고 하는데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으세요? 살다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련이나 절망 같은 것도 어찌 보면 우리를 더 크게 쓰러뜨릴 수 있는 절망과의 싸움을 위해서 예비한 이런 병균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데 이 말씀 드리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 최악이 아니라고 더 최악이 있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주 안에서는 우리가 견디는 그 고난과 어떤 시련에 대한 면역이 백신이 되잖아요. 그 백신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또 치료약으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국적인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모실 이분은요. 전설적인 인물, 요새 전설 특집인가요? 제가 굉장히 설레는데 정말 그 면역력 하나는, 신앙적인 면역력 하나만은 정말 최고다 싶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주님과의 관계를 이뤄나가고 계신 분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풍파를 면역으로 승화시킨 야구계의 전설이시죠. 이만수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982년 프로야구 첫 안타, 타점, 홈런을 기록한 대한민국 프로야구계의 살아있는 전설 이만수.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은퇴 후 야구에 불모지인 라오스에서 야구를 전파하고 있다. 외롭고 막막했던 미국에서의 생활과 끊임없는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은 그는 라오스에 야구와 말씀의 씨앗을 심으며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 헐크에서 야구 전도사가 된 이만수 감독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교회 가면은 데이트가 할 수 있고 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이 짜싹 하면 기대기 때리거든요. 그 제가 막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야구를 통해서 삶에 꿈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애들한테 이미 하나님께서는 네. 다 예비해 뒀어요. 한 사람을 선택해 놓아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야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진짜요? 감독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지만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는 그 야구의 프로야구의 르네상스. 예. 그때 주역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 정말 화끈해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던 예. 네, 그 추억이 막 새록새록 돋았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야구의 문외 아닌 제가 그 당시에 막 그 야구팀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와, 감독님을 제가 이렇게 C채널에서 뵙게 되다니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네. 아니 원래 크리스찬 모태 신앙이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좀 늦게 한 편입니다. 그래요? 예. 이야, 재밌겠는데요. 예. 이제 살살 또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은퇴를 하신 지 한 2년 정도가. 네. 이제 2014년도에 네. 이제 SK 와이번스 팀에서 네. 10월 말에 이제 감독직에서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 이제 뭐 야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야인보다는 또 뭐 사인으로서 또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네. 생활하고 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감독 끝나고 지금까지입니다. 예. 오, 그런 게 얼굴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게. 지금 제가 사실은 선수 시절에 네. 제가 이제 프로야구 뭐 영원히 네네. 저는 뭐 늙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원히 이제 선수 생활 할 줄 알았는데 네네네. 그 어느덧 이제 40살 돼서 제가 이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 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방출을 당했는데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뭐 어린 나이죠 아니지만은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조금 좀 방황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네. 상태에서 제가 이제 방출을 당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를 계기해가지고 제가 좀 더 이렇게 성숙하게 좀
잘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한번 저도 이제 뭐 사회로부터 이렇게 한번 딱 거절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존재 자체가 거부당한 느낌이더라고요. 예. 예, 오직 그 길만 생각했을 때니까.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당하는 어떤 고난과 알고 이렇게 겪는 고난은 그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라오스에 자주 가신다고 들었어요. 네. 여행으로 가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야구 전도사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이 라오스에서 야구 관련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신가요? 이제 2014년도에 이제 감독직에서 이제 물러나서 네네. 사실 이제 많은 뭐 시청자들도 잘 알겠지만은 이 프로야구 감독이라는 것은 이제 피를 말리는 자리입니다. 제일 힘든 자리가 이제 프로야구 감독이고 감독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이제 와이프가 이제 게임 하게 되면은 와이프는 이제 옷장에서 한 3시간 동안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떡해. 그만큼 이제 피 말리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감독 생활 이제 퇴임하고 나서 네. 이제 와이프한테 좀 미안해서 좀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좋은 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와이프 몰래 네. 동유럽에 보름 동안 비행기표하고 와. 호텔을 다 예약한 상태였습니다. 어머, 이런 로맨틱 가이였어요? 아니,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레스토랑 가서 이제 제가 이제 깜짝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딱 이렇게 앉았습니다. 네네. 앉았는데 이야기를 딱 하려는데 네. 와이프가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 그래요. 네. 그럼 해봐라 하니까 와이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 무슨 약속 하니까 감독 생활 끝난다면은 저기 라오스 건너가서 재능 기부하고 봉사한다 그래놓고 왜 빨리 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래요. 어머, 동유럽 비행기 끊어놨는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와. 사실은 네. 당신을 위해서 네. 동유럽에 보름 동안 비행기표하고 호텔을 다 예약한 상태다 하니까 네네. 거기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한 번 이렇게 약속했는 또 재능 기부란 것은 한 번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은 못 가는 게 재능 기부다. 와. 지금 당장 그 재능 기부하러 라오스를 건너가라 그래요. 대단하시다. 그 사실은 제가 이제 라오스가 어느 쪽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라오스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동남아에 있는데 동남아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아, 그래요? 야, 근데 거기에는 또 야구가 없어요. 어머. 야구 불모지입니다. 아예 없어요? 예. 어머. 다른 스포츠, 그거는 스포츠가 축구가 유명합니다. 가나다 하다 보니까 축구가 유명한데 야구가 없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그 나라 건너가서 무슨 야구를 이제 지도를 한단 말이냐. 근데 건너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뒀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은 그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려 그러는데 밤의 한상 중에 성령께서 너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내가 명령한 마게도냐로 가라. 그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마게도냐로 가니까 거기는 이미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가 결국 이제 빌립보 최초의 여인이 됐는데 저도 이제 라오스 건너가니까 거기는 이미 한 사람을 선택해 놓아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야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진짜요? 야구 불모지에? 예. 근데 감독님 사실 솔직히 야구가 돈이 좀 들잖아요. 제가 보니까 장비도 그렇고 감독님도 사비를 좀 많이 털고 그래야 되는 상황들이 몇몇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어디에 충당하세요? 사실 스포츠 중에서 이 야구가 좀 돈이 제일 많이 드는
뭐 이렇게 좀 의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동남아 쪽에서는 야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게 또 운동장도 이렇게 축구장처럼 이렇게 그냥 볼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 야구는 운동장도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도구도 다 갖고 있어야 되고 네, 네. 또 유니폼도 입고 있어야 되고 맞아, 하기 맞아. 때문에 이게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혼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처음에 2014년도에 가서 이제 그 라오스 선수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 선수를 모집할 때만 해도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오는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슬리퍼 신고 오는 선수가 있고 세상에. 그래서 그렇죠. 안 되겠다.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은 네. 내가 아는 친구나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 도구를 좀 보내줘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들어와서 아는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이제 도구를 많이 이렇게 구해가지고 라오스를 다 보내줬어요. 협찬을 이렇게 땡기셨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감독 퇴임하고 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사회생활도 이제 해봤어요. 예, 해보고 저는 유니폼 벗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 부탁하면은 네. 세상 사람이 다 들어줄 줄 알았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그렇게 유니폼 입고 그라운드에서 할 때마다 뭐 온 세상 사람이 열광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뭐 다 들어줄 것 같처럼 하던 사람들이 막상 유니폼 벗고 이제 제가 라오스를 위해서 네. 또 국내 유소년들을 위해서 네. 이제 좀 재정적인 거 좀 네. 부탁을 하니까 뭐 앞면에서는 막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네. 제일 처음에 경험한 것이 뭐냐면은 네.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거절 같은 것을 한번 이렇게 경험해보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좀 힘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실이 좀 빠졌고 네. 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힘이 빠질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좀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지만 그 라오스에 있던 그 학생들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밟혀요. 눈에 막. 예.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가고 두 달 가도 전혀 소식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상대편 입장에 한번 서봤어요. 왜 이렇게 거절하나. 그러니까 많은 상대편 쪽의 생각이 이 이만수 감독이 과연 재능 기부해봐도 얼마큼 하냐. 저게 보이기 위한 재능 기부 아니냐.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예, 또 저는 뭐 언론 플레이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뭐 오래 해봐도 뭐 일회성, 뭐 길게면 뭐 한 달. 진짜. 그런데 제가 뭐 한 석 달 하고 그다음에 5달까지 가니까 좀 하네. 그래서 이제 6달 딱 되니까 이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구나.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6개월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이제 물질적으로나 그다음에 도구 같은 거, 네.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힘이 없었더라면은 네. 혼자 하기는 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힘들죠.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밑 빠진 독에 네. 물 붓기식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주위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시일반 네.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3년이 됐지만 이렇게 좀 스텝 바이 스텝처럼 네. 천천히 한 발씩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이제 수개월 동안 기다렸다 봤다가 도움을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변화되는 즐거운 이야기가 있으니까 힘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라오스 건너가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너희들의 꿈이 뭐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자기 꿈은 하루 3끼 먹는 것이 꿈입니다. 저는 거기에 이야기 듣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 인생은 먹는 게 다 꿈이 아닌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꿈을 줘야 되는가. 그래서 야구를 통해서 삶에 꿈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애들한테 계속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제 꿈을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얘들은 어떤 꿈이 생기냐면은 네. 애들한테 꿈이 없던 애들이 꿈이 생기고 네. 희망이 없던 애들이 희망을 생기게 되고 그거 얘들이 있죠. 또 협동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희생하는 거. 그 야구만 있는 희생인데 얘들은 네가 아웃되고 나서 네.
친구를 또 한 배에서 보내주는 것이 야구다. 그 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저도 지금 내가 약간 죽는데 왜 친구를 한 배에서 보내줘야 되냐. 그게 야구다. 야구만 있는 아름다운 묘미다 그게. 약간 야구 전도사시네. 제가 이렇게 야구 매력 있다. 저 지금 처음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내가 아웃되면서 한 베이스 보내준다는 그 철학이 예. 난 야구장 가야겠다. 야구 철학이 있네요. 예, 참 진짜 야구는 사람들이 한번 보게 되면은 빠져서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것이 야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구 보면 좀 매력 있다. 성경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럴 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대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구도 마찬가지요. 이 야구만 있는 내가 희생함으로 해서 우리 동료가 한 베이스 더 가고 또 내가 희생함으로 해서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설명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야. 걔들은 이제 가난에 찌들어서 사실. 예. 그 자기만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죽고 내 친구를 한 배에서 더 보내줘야 되냐. 그 마음도 이해가 가. 너무 예. 힘드니까. 근데 이제 지난 8월 25일 날 네네. 부산 이제 국제협력단체에서 네. 그 라오스에 있던 선수를 네. 대표팀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야구 시작한 지가 이제 뭐 3년밖에 안 되는데 네. 그 선수들이 그 라오스에서 평생 자기들이 그 여권도 없는데 네. 그 한국 오다니까 여권 그때 처음 만들었습니다. 사진 찍고. 예. 그래서 그 선수들이 라오스에 있던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도 보고 또 한국의 이제 야구장도 보고 이러니까 애들이 너무 놀랬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진가 해가지고 애들이 저 라오스에 안 가기 위해서 막 울고 그랬어요. 자기는 돌아가기 싫다고. 그래서 얘들은 이제 가야 된다. 가야지 또만 내년에 또 오지. 빨리 가.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그럼 한국에 와서 뭐가 제일 행복했냐면은 이제 부산의 국제협력단체에서 한 3일 동안 부산에서 생활하다가 네. 이제 인천은 건너왔습니다. 인천 건너와서 인천에서 이제 홈스테이 했습니다. 네. 제가 다니는 이제 은혜의 교회에서 네. 그 성도님이 일일이 그 선수들을 네. 2명씩 해가지고 홈스테이 했는데 그 이제 한국에 와서 여러 군데 갔었어요. 네네. 야구장이다. 그다음에 라오스는 그 사면이 전부 다 있죠. 이게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갇혀가지고 네네. 중간에 있습니다. 바다가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해운대에 가서 스윙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 한국에 있을 동안 제일 행복하고 기억이 남는 게 뭐냐 네. 이게 물어보니까 홈스테이입니다. 그 자연에서 막 바닷가 막 이런 저도 이제 야구장 바다 이게 아니라? 안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인 가서 이제 용인 에버랜드 있죠. 어머머머 그 화려한 걸 다 보고 예. 또 라오스는 그 에버랜드 같은 게 이렇게 놀이동산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내가 당연히 뭐 바다나 네. 에버랜드가 제일 좋지 않았나 했는데 예. 애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홈스테이 할 때가 제일 좋았다. 왜요? 자기가 그런 이게 가족한테 이게 사랑받는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아원도 많고 가족하고 헤어진 애들도 많고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의 그 따뜻한 사랑을 처음 경험했던 거예요. 아이고. 비록 말은 통하지 않더라도 그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그 라오스 돌아가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 애들이 이제 막 한국 가니까 너무 좋더라. 막 이야기하니까 네. 갑자기 야구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요?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막 꿈틀꿈틀 변화가 생명이 느껴지는 거죠. 예. 네.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충전을 시켜주실 테니까. 그렇죠. 참 놀라운 일들이 그런 애들이 그 변화가 이제 순간순간 이게 보이니까 네. 이제 애들이 이제 거기는 97%가 네. 불교입니다. 막 그렇다고 들었어요. 이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추방당합니다. 어머나. 또 선교사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또 추방당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아니에요? 예, 전부 다 이제 직업을 숨깁니다. 세상에. 그만큼 신앙을 이렇게 전파하기 어려운 곳이 사회주의는.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가서 저도 그 전도하러 가면 저도 추방당합니다. 아이고. 근데 저는 야구. 야구를 들고 가기 때문에 네네네. 야구를 가르치면서 그 이제 나중 후에 네네. 저녁에는 이제 그 계시는 분이 네. 이제 전도하고 지금 너무 놀랐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적 같을 것 같아요. 예. 참 진짜 이 수식어가 많은 또 감독님으로 유명한데 그 신앙생활에 관련된 수식어는 사실 최근에 이제 라오스로 인해서 좀 많이 생성이 됐는데 전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딱 뵀을 땐 어떤 신앙적인 느낌? 되게 그런 선수 같은 되게 카리스마가 있는 굉장히 막 다혈질이신 것도 같고 그 남자답고 막 그런 게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네. 저도 아직 그 선입견이 있나 봐요. 신앙인들은 다 조용조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아까도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하루 평균 4시간밖에 안 잤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저 친구들은 뭐 여학생도 만나고 뭐 이럴 때 참 부러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고교의 야구가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네네. 그 제 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이제 팬 레터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왜요? 아버님이 다 이게 불살랐어요. 아버님이요. 아버님은 아버님 그냥 잠깐 잠시 보관도 아니고 불을 살르셨어요. 예, 이제 직업군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아, 군인이셨어요. 예, 호랑이 이상사. 그러다 보니까 저 팬레터를 한 번도 못 받아보고 남들은 막 10장씩 받으면 좋다 그러는데 저는 막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편지를 이렇게 많이 보내고 네네. 막 그랬는데. 자루를 쓸어 담을 때였어요. 예,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여학생하고 이렇게 막 그 당시만 해도 막 제과점이 참 유명했습니다. 네. 제과점 다 못 가봤습니다. 막 어머. 그래가지고 뭐 야구만 하다가 제가 이제 대구에서 서울로 네. 한양대학교를 이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양대에 딱 진학했는데 그 앞에서 너무 예쁜 여자가 이렇게 앞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대구보다 서울 아가씨 더 예쁘더라고. 근데 뭐 너무 예뻐가지고. 남자들이란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는데 데이트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안 만나주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하는 실력으로 이제 계속 며칠 쫓아다니니까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네. 딱 데이트하게 됐는데 그 여자친구가 저보고 이제 촌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군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그럼 같이 교회 가면 데이트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시간이 있으면 나 운동해야 된다고. 그때 제가 4시간밖에 안 자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럼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쫓아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여자친구가 계속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안 되고 뭐 이런 하다 보니까 네. 어느덧 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자친구가 최종 통첩을 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갈 시간 있으면 운동해야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시종일관 한결같으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으니까 헤어지자 그래요. 어머.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내가 그때 조금 좋아했습니다. 첫사랑. 그러니까 첫사랑인데 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네. 그 이제 데이트할 수 있냐 하니까 자기와 같이 교회 가면은 데이트도 할 수 있고 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지금이 저 와이프입니다. 어머. 첫사랑이세요? 첫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이고 어머. 우리 와이프가 이제 첫사랑은 다 깨진다 그러잖아요. 거의 좀 추억으로 남을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합의를 다 보셨나 보다, 부인과.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TV에서 얘기를 하실까 했더니 역시 이유가 있었네. 부인이셨구나. 아니 진짜 부인 와이프를 전도하셨네. 예, 처음 만났는데 그 와이프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희 인생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원래 강한 남성은요, 사랑으로밖에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데이트 전도 카테고리가 또 하나 생기나요?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됐어요? 예. 와이프하고 이제 그렇게 연애하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연약한 한 여인이 네. 저희 집안 모두를 전도시켰어요. 아버님, 어머님, 형, 누나, 동생까지. 진짜요? 그게 여자의 힘입니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더 놀란 것은 장인 장모님도 믿지 않았는 그런 그 생활이었어요. 네. 근데 장인 장모님도 다 믿고 그다음에 결국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다음 언니들도. 근데 연약한 한 여인이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와, 하늘의 미랄이 되셨네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 잘 만났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만나게 하시고, 그렇죠. 쫓아다니게 예. 하시고. 그럼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왜냐면 처음 나가자마자 또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 그 제가 하나님 대해서는 전혀 모르다가 네. 그 앞에 저희 살던 건 앞에가 이제 교회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교회는 벌써 그때 다녔었어요. 오, 네. 1년에 한 번. 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때.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제 6번 나간 것이 저희 인생의 전부 다였습니다. 6년 다니셨네. 예.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를 벌써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또 집사람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다 계획해 놨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도 새벽 5시에 했습니다. 참 권사님 커플이시네. 잠이 없으셔, 잠이. 5시에. 새벽 5시에 그럼 만나시면 뭐 하세요? 그냥 걸으세요? 걷는 거지 뭐야. 그죠. 5시에 뭐 열려있는 카페도 없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또 마침 또 집사람 살던 아파트가 1층이라 네. 이제 신호를 했습니다. 돌을 던지면은 이게 신호니까 어머. 창문 열고 나오느라. 이렇게 예스럽고 구수할 수가. 그래. 돌을 던진다는 게 도대체 언제적이던가. 돌을 딱 던졌는데 그 이제 신호를 딱 받아서 나와야 되는데 네. 창문을 확 여는 거예요. 네. 딱 보니까 언니야.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 새벽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나간다 이거. 언니는 아는구나. 그래서 이제 또 데이트도 하고 그랬습니다. 야, 굉장히 건전한 데이트가 이루어졌겠군요. 산책 데이트. 아, 그러시구나. 좀 신앙적으로 흔들렸던 때나 고비다 싶은 그런 일들은 있으셨어요? 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네. 이제 제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이제 말년에 네. 제가 이제 결국 이제 40살 될 때 제가 삼성 라이온즈 팀에서 방출당했습니다. 오, 예. 그때 진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은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들한테 그 면역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쵸. 우리가 면역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앞에 큰 풍파가 올 때 네. 이겨낼 수 있는 그 맞아요. 면역이 생기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때 첫 번째 이제 바이러스를 맞았습니다. 그때 참 그때는 견딜 수 없었도록 굉장히 많이 방하고 저는 영원히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도 어느 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없던 것이 젊은 나이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미국을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저를 뭐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사람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맞아요,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 저를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은 그렇게 그런 느껴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도 뭐 제대로 하지는 못하는데 네. 제가 미국으로 도망가서 참 많이 좀 그때 이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딱 가서 이제 생활하는데 그때 처음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네. 세상 사람이 불러주는 이만수는 가짜 이만수인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이 불러주는 이만수가 그게 전 줄 알았어요. 너무 알 것 같아. 근데 그때 딱 가는데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만수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나라는 자신을 이제 처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만수는 그런 세상 사람이 불러주고 포장한 것이 이만수가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나서 보이는 것들은 이전의 것들과 사뭇 다 달리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네. 마음이 어찌나 가벼운지 이렇게 개벼워도 되는 건지. 근데 그 마음을 결국 주체 못해서 시작하는 것이 복음 전도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전도를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신앙생활 이제 와이프를 통해서 이제 하면서 네. 그때는 항상 이제 뜨거울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또 프로야구 또 생기고. 네. 그래서 뭐 프론트 사람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선수들이나 네. 그다음에 선배들이나 누구 가릴 거 없이 막 보는 사람마다 저거 전도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거 예수제의 저거 아이 보기도 막 싫다 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네. 그때는 참 못 모르고 그래 했습니다. 지금 하락하면은 사실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성격대로 사람을 선택하더라고요. 그 전도도 그 성격대로. 맞아요. 예. 저는 좀 소심하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하는 동안 어느덧 그림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렇게 쾅쾅쾅 발걸음이 크신 분들은 또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예. 아까 이제 멋모르고라는 겸손한 표현을 쓰셨는데 그 멋모르고가 최고의 달란트인 부분도 있는 거죠. 전도에 있어서는. 뭘 알면서 사람들이 또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사실. 제가 이제 겁을 내고. 제일 기억이 나는 것이 네. 이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 불가능한 사람. 있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장효조입니다. 장효조 선배인데 네. 우리나라 타격 달인입니다. 전설적인 대선배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3년 선배인데 네. 집안이 또 불교고 와. 저 굉장히 이제 뭐 전도하면은 씨도 안 먹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있죠, 이제 있죠. 전도했습니다. 와. 선배님, 저랑 같이 이제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이 짜스가 한번 기특이 때렸거든요. 그 제가 막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막 전도할 사람이 따로 있지. 내한테 앞으로 전도하지 마. 그 정도였어요. 저리 가! 하는 거라고. 저 대선배 아닙니까? 네. 그다음 꼼짝 못하고 제가 또 갔어요. 또 이제 일주일 지나서 안 되겠는 거예요. 선배님, 진짜 대단하시다. 저랑 갑시다. 교회 갑시다. 이 짜스가 또 반대편 또 맞는 거예요. 다 이뤘다. 왼쪽 오른쪽.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죠.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또 선배. 야구를 하면 또 옆에서 또 잘해주시고 네네. 참 자상도 한데 네네. 신앙적인 이야기만 하면은 돌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한 번은 이제 이제 이 여기는 선배는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선배 단념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갔다가 10년 만에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네. 돌아와서 이제 SK 와이번스 팀에서 이제 코치를 딱 하고 있는데 네. 전화가 왔어요. 네. 또 보니까 장효 선배예요. 네. 만수야, 그러니까 야, 나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어머. 나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눈물 난다. 이 선배만큼은 절대로 교회 안 다닐 사람인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아들이 목사야. 이거. 어머. 나 진짜 대박. 나 얼마나 이제 막 전율이 흐르는 게 진짜 놀랬겠어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그렇게 불자가 세신 분인데 네네. 어떻게 되냐? 형수가 신앙인이었어요. 또 사랑으로. 형수가요 또 데이트. 시집 와가지고 어머니가 너무나 있죠. 이게 불자가 세니까 네. 신앙생활 전혀 못했던 거예요. 어이구.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다 계속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신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네. 예. 그래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세상에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뺨 두 대의 보람이 목회자 한 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너무 놀란 것이 결국 그렇게 했던 분이 진짜 소천해가지고 네. 아들의 그 기도로 세상에. 하나님한테 갔어요. 얼마나 아멘, 복 받았습니까? 아멘. 맞아요. 최고의 복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거든요. 절대 안 돼. 전도 절대 안 될 걸 막 이랬던. 그래서 너무
알 것 같아요. 근데 참 아까 이제 미국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의미 없는 발걸음을 안 시키신다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은 게 도망가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을 진출하셔서 메이저리그 동양인 최초 코치가 되셨어요. 거기서. 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이제 3번 10년을 내다보고 꿈을 키웠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14살 때 처음으로 10년 내다보고 이제 꿈을 키우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10년 내다보고 꿈을 키울 때가 이제 그 미국 갔을 때입니다. 미국 가서 이제 지도자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1년만 이렇게 공부하고 한국 돌아갈 것이 아니라 네. 좀 이제 10년을 내다보고 야 내가 5년까지는 네.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코치를 하고 이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코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5년 후에는 미국 메이저리그에 코치를 하겠다 하는 게 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한번 입으로 떠들어 봤습니다. 네. 전혀 안 되지만은 그다 사람은 멀리 목표를 세우면은 그럼요. 좀 이렇게 좀 그 선포의 전진하고 능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 딱 있는데 제가 3년 만에 미국 메이저리그 코치가 됐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게 입으로 신하게 되면은 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미국 메이저리그 코치 되는 것이 그 어릴 때 제가 네. 이야기했잖아요. 10년 내려 보면서 최고의 선수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 메이저리그 코치 아이고 선수로 간다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30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아우 주여.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너희들의 말하면 하나님 그대로 다 듣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원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제가 나중에 할렐루야 야구단 구단주가 되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막 아멘. 좀 죄송하지만 제가 언론포에 좀 했습니다. 그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좀 가장을 했는데 네.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35년 만에 저 이번에 저 9월달에 이제 라오스의 총리상 받기 위해서 네. 와이프가 처음으로 네. 와이프 3년 만에 이제 라오스 갔어요. 딱 갔는데 와이프가 저보고 이런 이야기예요. 아침 먹고 있는데 당신 뭐 기억나는 거 없냐? 네. 무슨 기억? 그러니까 당신이 너 옛날 현역 시절에 늘 고백하지 않았냐? 구단주 된다는 것이 지금 당신 라오스의 구단주 아니냐?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네, 저는 그렇네.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라오스에 지금 라오 브라더스 팀에 저 구단주로 돼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들어주시는구나. 35년 만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참 야 우리가 이게 믿는 사람은 진짜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네.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안 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땅에 그냥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저는 몰랐지만은 집사람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되새기는 또 그쵸.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비전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갈증이 있는 분들께 너무 귀한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지금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닥치니까 하고 닥치니까 하고. 근데 그 안에서 왜 이걸 하는지를 목적을 잡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뭐 불도저처럼 뚫어주시고 때로는 기다렸다 또 가게 하시고 이걸 지금 감독님의 인생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신 것 같으니까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네. 이제 우리 믿는 성도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네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최고가 되고 그다음에 인기가 많고 네. 그다음에 돈도 많이 벌고 기록 세우고 이런 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다 정치해 봤지만은 그 행복이 일주일도 안 가요. 저는 영원히 있죠. 갈 줄 알았는데 네. 한 2, 3일만 되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말리는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우 정말 너무나 통쾌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예.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돼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소도에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이 감독 생활 끝나고 나서 지금입니다.
제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그 미국에서도 정말 최고의 영예를 다 누리셨어요. 그런데 또 그때쯤 그 단맛에 취할 때쯤 하나님은 한 번 또 방향을 꺾으시잖아요. 그 감독님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늘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면은. 근데 그때마다 터져 나오게 하는 감사. 그렇죠. 그게 참 참 놀랍습니다. 신비합니다, 정말. 이제 그 감독님이 준비하시는 여러 가지 이 비전 중에 라오스에서 이제 구단주로 네. 야구장을 짓는 어떤 꿈이 또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건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에 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이제 10년을 3번을 이렇게 꿈을 꿨는데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감독 생활 끝나고 나서 제가 라오스 끝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또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어떤? 20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0년 프로젝트요. 예. 이제 좀 큰 것 20년 같아요. 프로젝트. 더. 20년 뒤에는 저는 80살이니까 저는 이제 여기 이 땅에 있을지 없을지 감독님 100세 모르겠지만 시대입니다. 아,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주쪽돌만 놔주고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은 20년 프로젝트는 그 라오스 땅에 이 야구장 2개, 그다음에 보조구장 2개, 네. 그다음에 이제 숙소, 음. 그다음에 웨이트장, 그다음에 수영장, 그다음에 학교. 이걸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걸 놓고 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라오스에 있던 그 많은 그 어린 학생들이나 그다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그 100년 전에 네. 1904년에 그 필립 질레트 선교사가 네. 저희 나라에 들어와서 YMCA를 통해서 야구를 전파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필립 질레트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의 시작이었군요. 예, 그래서 질레트 선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라오스에 그 수많은 학생들한테 그 꿈과 비전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학생들을 통해서 진짜 라오스가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네.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아마 이미 이제 마음속으로 그 확신이 잡힌 분들의 물질적인, 마음적인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없는 이 응원과 기도가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출연을 해주신 거고 만나게 해주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희도 힘을 다해서 그게 단지 라오스의 야구를 전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잖아요. 예. 네,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 미약하나마 제가 이제 라오스와 국내 유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지난 4월달에 네. 헐크 파운데이션은 이제 재단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구체적으로 딱 틀을 잡으셨네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월 10,000원이면은 네.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참 우리 같이 동참해서 국내 유소년들이나 네네. 그다음에 라오스에 어려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그 많은 기부를 하신다면은 네네.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헐크 파운데이션이니까 영어로 헐크 파운데이션을 찍으면은 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헐크. 헐크파운데이션.com입니다. 굉장히 느낌 좋은데 헐크 파운데이션. 제 별명이니까 이제 별명을 그러니까, 따서 예.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승승장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